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국 시각 24일 목요일 마감됩니다. 뉴욕시 메트로 지역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법원이 유학생 133명의 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중식당에서 한 여성이 인종차별발언을 쏟아내며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훈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국 시각으로 24일 목요일 마감됩니다. 이번 대선의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률은 예년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4월 20일 기준 뉴욕 기로한 등록자 수가 5,000명에 못 미치면서 역대 대선 중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신속한 신고 및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목요일, 미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3일 오전 11시가 마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기준 전 세계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 수는 약 15만 9,338명, 오늘 오후 3시 기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4,840명이 등록해 예년보다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추정 유권자 수가 약 16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의 등록률은 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뉴욕 지부는 이번 21대 대선의 뉴욕 유권자 등록 2만 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신청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고 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1,800명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추세대로 볼 때 최종 등록자 수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7,000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기록한 13,716명의 절반 수준, 2022년 20대 대선의 9,123명보다도 20% 이상 적은 것으로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실시된 역대 대선 가운데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외선거 등록률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실시로 인해 등록 기간이 20일간으로 짧았던 점, 홍보 부족, 그리고 정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선거 무관심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국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내일 오전 11시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뉴욕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메트로 지역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계란, 육류, 가금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식료품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스마트에셋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로 노동통계국의 2025년 3월 자료를 바탕으로 12개 주요 대도시 지역의 식품군 가격을 비교해 산정했습니다. 뉴욕 메트로 지역의 전체 식품 항목은 1년 전 대비 평균 3.8% 올랐습니다. 주요 식품군별로 보면 먼저 계란, 육류, 가금류, 생선류의 가격이 1년 전 대비 9% 가까이 상승해 일반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유제품 가격은 5.1% 상승했으며 시리얼 및 베이커리 제품은 0.3% 상승했습니다. 반면 과일 및 채소 가격은 1.3%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전체 식료품 가격이 5.3%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플로리다주 템파 지역, 3위는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미니애폴리스 지역이, 4위는 샌디에고, 그리고 5위를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트라이스테이트가 차지했습니다.
제클린 디존 스마트에셋 경제분석국장은 지역에 따라 제품군별로 가격 상승폭이 상이했지만 달걀과 육류, 가금류 가격은 거의 예외 없이 급등세를 보이며 1년 전 대비 9%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자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90%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2.8%,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이는 올 1월 전망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의 2025년 성장률은 1.8%,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0.4%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예상됐고 이는 각각 직전보다 0.6%포인트, 0.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됐으며 이는 1월 대비 1%포인트,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글로벌 무역 성장률도 기존보다 1.5%포인트 낮춰지는 등 타격이 상당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100년 만에 쏘아올린 최고 수준의 관세 폭탄을 두고 장기적인 경기 둔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은 미국이 현재 자발적인 무역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면 90%의 확률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4%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며 경기 침체 발생 전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의 중소소매업체를 위주로 대규모 파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JP모건도 관세 리스크를 이유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스티브 포브스 회장도 앞으로 90일 안에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유학생 133명의 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18일 조지아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에 따라 133명의 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오늘 오후 5시까지 복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애틀란타 연방법원 빅토리아 M. 캘버트 판사는 학생들의 신분이 불법적으로 박탈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특히 학생들의 봄학기가 곧 끝남에 따라 학위 취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유학생 가운데 폭력범죄 전과도 없으며 신분을 박탈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측 변호인은 학생들이 학점을 고국이나 다른 나라 대학교로 이전할 수 있고 취업 손실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시민자유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이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신분을 갑작스럽게 박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에 연루된 일부 유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현장 실습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들 중 다수가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를 저지른 적조차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판결에서 학생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은 영구적으로 회복됩니다. 심리는 목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측 변호인단은 유학생들에게 이 같은 구제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부의 이민 통제 권한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한 여성이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내며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할렘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음식 가격에 불만을 표출하는 여성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사건은 4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애덤 클레이튼 파웰 주니어 블루바드와 141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엠파이어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음식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며 분노하기 시작했고 식당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여성은 아시안들은 여기서 머물 수 없다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여성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42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했을 뿐 아니라 48세 남성 직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해 입술에 자상을 입혔습니다. 2명의 피해자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는 거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간주하고 혐오 범죄 전담 수사대를 통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성이 녹화된 CCTV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섰습니다. 가해 여성은 어두운 피부색으로 사건 당시 검은색 점퍼에 검은 바지, 운동화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관리국은 생명과 관련된 위급 상황 또는 긴급한 여행 계획으로 인해 향후 14일 이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리얼아이디 발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리얼아이디가 의무화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항공편 이용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긴급 발급 대상은 중대한 건강위기, 가족의 생사와 관련된 사안, 혹은 즉각적인 출장 또는 국제여행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2주 이내 항공여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유언 미국 여권이나 TSA에서 인정하는 대체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 발급은 트렌턴에 위치한 뉴저지 MVC 지역센터에서만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적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개별 예약이 필요하며 $80의 배송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요건 및 지참 서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 자금의 탈미국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체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양상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전날 $3,400를 돌파한 데 이어 오늘 장중 온스당 3,500.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입, 금상장지수 펀드로 자금 유입 등이 금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며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자산에서 투자 이탈세가 나타난 점도 금 수요가 증가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시장에선 국제금값이 내년 $4,000 선에 올라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달러화 가치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미국 달러 지수는 장중 한때 97.9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근 3년 동안 최저치입니다. 연방정부의 맨해튼 교통 혼잡세 폐지 시한이 한 달 더 연기됐습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19일 캐시 호클 뉴욕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5월 21일까지 뉴욕주가 맨해튼 교통 혼잡세를 폐지하거나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뉴욕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각종 교통 인프라 자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맨해튼 교통 혼잡세 폐지 시한은 당초 3월 21일이었으나 뉴욕 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 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4월 20일로 연기된 바 있는데 이날 또 한 차례 연기된 겁니다. 한편 MTA와 뉴욕주 교통국, 라이더 연맹, 시에라 클럽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던 뉴욕시가 뉴욕시 교통국 이름을 올려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명석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인이 임기 첫날인 다음날 1일 예정됐던 뉴욕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취소 발표는 38대 현 회장 측과 39대 차기 회장 간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가 이날 밝힌 주된 취소 사유는 뉴욕 한인회 사무본부장 사임 등 한인회 사무국 기능 저하에 따른 행사 준비 난항과 업무 인수인계가 지체되면서 행사 취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 한인의 운영 상태와 재정 상황 등의 파악이 우선인 만큼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이 취임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석 제38대 회장은 39대 측의 사전 협의 없던 행사 취소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한인의 사무본부장이 사임했지만 사무국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회칙에 따라 오는 5월 1일 뉴욕 한인회관 열쇠와 뉴욕 한인회의 은행 어카운트를 인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